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나라만이 움직였죠.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한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는 말. 국경이 사라질 만큼 불길이 치솟았다는 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 뉴스 속 영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는 건물들, 그 누구도 구조하지 못한 잊힌 땅. 그게 바로 2025년 여름의 캄보디아 북부였어요. 하지만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경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은 특보를 띄웠고 BBC는 생중계를 열었고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런 일이? 대체 어느 나라가 저걸 해낸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외신 기자들이 같은 단어를 외치기 시작했죠. KOREA. 그날 이후 외국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야. 그건 이제 신화야. 이건 마치 마블 영화 같다. 현실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이 영상은 그날 전 세계가 목격한 불을 멈춘 나라, 대한민국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말해두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왜 움직였고 어떻게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으며 무엇을 대가로 감내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어디에 보내야 할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장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보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은 일이 아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한 나라가 불에 타고 있었고 그 불길 앞에서 제가 알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국내에서 하던 일이 잠시 정리되면서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 있는 소규모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거창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과 시설 점검 정도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도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고 출국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은 평온했습니다. 햇빛은 강했지만 사람들은 느긋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곳은 적어도 위험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불과 며칠 뒤에야 알게 됩니다. 사건이 시작된 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합니다. 새벽 4시 40분쯤이었어요. 멀리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공기에서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타는 냄새였고 그 냄새는 점점 숨을 쉬기 힘들게 만들었죠.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아니, 붉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이 뒤엉켜서 마치 하늘 자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지 주민 속반나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 불이에요.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통신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소방차는커녕 불을 막을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족을 찾으며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너무 잔인한 질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길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보게 될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너무도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제 나라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전까지 죽음이라는 걸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 뜨겁고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아래로 퍼졌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휘발유를 뒤집어 쓴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요. 주민 속반나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 마을 반대편으로 뛰어갔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라는 말도 틀립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은 짐을 쥐고 우왕좌왕했고 아이들은 울며 넘어지고 노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불 내려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누군가 외쳤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 길조차 이미 반쯤 막혀 있었으니까요. 전기는 아예 나가 있었고 휴대폰은 통신 불량.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점점 지배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하늘 위로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름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비행기야? 드론인가? 그 순간이 정확히 새벽 5시 5분쯤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나타난 그것은 우리가 알던 소방 헬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개가 없는데도 부유했고 무언가를 토해내듯 쏟아붓는 하얀 물질은 불길을 정면으로 덮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치솟던 불이 숨을 죽이듯 낮아졌고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한국?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태극기가 보였어.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던 상황에서 그 힘든 시점에 누군가 온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불길 속으로 들어온 첫 구조 인력, 소방장비, 물자, 드론 전개부대. 모든 게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불과 몇 시간 뒤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보다도 먼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그 실제 장면이 더 강렬했습니다. 불길을 뚫고 내려온 기체들, 완전 무장을 한 소방대원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첫마디. 다친 분 없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생에 처음 듣는 가장 안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바꾸게 됩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불길이 만든 아수라장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지나 오전이 되자 한국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드론이 아니라 이제는 땅 위에서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K-구조대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적힌 차량에서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방화복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장비를 메고 뛰고 있었으며 한 명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돕겠습니다. 한국 구조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말 한마디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곁에 있던 제가 곧장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알렸습니다. 이분들 한국에서 온 구조팀이에요. 우릴 도우러 왔답니다.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돌았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그 구조대 중 한 명, 이름은 정승재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0이 조금 안 되어 보였고 표정은 단호했지만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어요. 현지인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불이 이쪽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속반나가 마을 반대편에 할머니와 조카가 있다고 말하자 정승재 팀장은 바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김인우, 한성은 오른쪽 골목 확인하고 사람 데리고 와. 도윤 씨, 혹시 저희랑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지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해서요.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폐허가 된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멀지 않은 곳에서 자욱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바닥은 뜨겁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구조대원들은 서로 간에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였습니다. 누가 봐도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집 한 채 안에서 속반나의 조카 소카와 할머니 프레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말 한마디 없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프레움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승재 팀장은 말없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이식 캠퍼스 들것이었어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프레움 할머니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소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죠. 괜찮아요. 이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우린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카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와 소카를 데리고 구조 거점으로 돌아왔고 거기엔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터가 아니라 구원의 땅 같아. 그리고 그 말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한국 구조대가 만들어내는 안전이라는 공간은 그 어떤 말보다 진하고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는 점점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한국에서 투입된 장비와 인력이 도착하면서 적어도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어요. 제가 함께한 구조 거점에는 드론이 실시간으로 화재 경로를 분석해줬고 현장에는 무인 화재 진압차가 투입되어 주요 도로에 소화제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처음 보는 장비들에 눈을 떼지 못했죠. 이런 게 진짜 한국에서 온 거예요? 네. 이게 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 놀라움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전 11시 15분쯤 현장 근처 도로에 설치된 자율형 소화 드론 3대가 동시에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인 줄 알았지만 곧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달아 보고되기 시작했죠. 정 팀장님, 드론이 응답을 안 합니다. 무인 방제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이 먹히질 않아요. 순간 현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만약 이 장비들이 멈춘다면 구조 속도는 급격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승재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긴 제2원. 장비 정지 현상 발생. 전방위 분석 요청. 이후 불과 5분 만에 한국 본부와 연결된 위성 채널에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제2원 현재 외부 신호 간섭 감지. 신속한 수동 복구 모드로 전환 권장. 그 짧은 교신 한 줄로 모든 구조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의 장비를 수동으로 조작하기 위해 달려갔고 심지어 일부는 맨손으로 연료 라인을 조정하며 장비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구조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서진. 그는 원래 소방대원이었지만 드론 운영 교육까지 받은 특수인력이었습니다. 그는 드론 3대 중 하나에 몸을 반쯤 넣고 회로를 직접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살릴 수 있어요. 현장 하나라도 더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에 옆에 있던 현지 통역사 쏨나이가 묻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긴 당신들 나라가 아니잖아요. 최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만나러 온 거니까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언어를 떠나 인간으로서의 연결이요. 결국 드론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마을의 한쪽에서는 물을 뿌리며 연기를 걷어냈고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 5명이 그 덕분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승재 팀장은 마을 주민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지막 사람까지 안전하게 대피시킬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불꽃이 꺼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불길은 점점 잠잠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구조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한국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신에서 한국 구조 활동을 두고 이미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구조라는 왜곡된 보도를 내보낸 뒤부터 마을 안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우리를 도우려는 거 맞아? 사진만 찍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현지에서 구조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뛰고 있었기에 그들의 진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승재 팀장이 갑자기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따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온 저희는 이 일을 임무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구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민 대표인 쯔언 할아버지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팀장, 나는 당신들의 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엔 상처가 많아요. 도움 준다며 와서 돈만 챙기고 떠난 외국인들도 있었고 약속은 하고 떠나며 연락 한 번 없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에 정승재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책임지는 방식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신뢰를 쌓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조대의 막사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밥은 간소했지만 다들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일만 하던 최서진 대원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쯤 우리 집 애는 뭐 하고 있을까? 유치원 끝났을 텐데.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사정을 깊게 묻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준 가장 사람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갑자기 마을 초등학교 뒤편 야산에서 불이 다시 피어올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직 아이들 몇 명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방이 막혔고 구조 차량 접근도 어렵습니다.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최서진, 김인우, 정 팀장까지 전원이 출동했고 그곳에서 한국 구조대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길 속 울고 있는 5살 아이니아를 구한 건 바로 최서진이었습니다. 옷이 그을리고 손에 작은 화상까지 입은 채로 그는 아이를 꼭 안고 마을 입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지 기자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실리게 됩니다. 어느 한국 구조대원이 불길 속에서 건져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오해와 불신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길은 보이지 않았고 연기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살았구나라는 안도의 감정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끝이 아님을요. 마지막 구조가 남아 있었고 그 구조는 지금껏 겪은 어떤 순간보다 험난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마을과 떨어진 언덕 너머의 작은 사원에 노승 4명과 지원 인력 몇 명이 갇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고 전기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접근로는 이미 무너졌고 차량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승재 팀장은 대원들과 짧은 브리핑을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희가 이쪽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전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이제는 저 역시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구조의 일부라고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소형 장비만을 챙겨 오전 7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야산을 돌고 산책로였던 길을 돌아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은 길지 않았지만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무, 탄 흔적이 남은 흙,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드디어 사원 인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상상도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원 절벽 아래쪽으로 무너진 잔해 더미가 있었고 그 잔해 속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린체아.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었고 아이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오런. 불과 7살이었고 숨을 쉬고 있긴 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최서진이 급히 맥박을 짚고 말했습니다. 호흡 약해요. 지금 병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론 안 됩니다. 정승재 팀장은 짧게 명령했습니다. 비상 헬기 요청합니다. 드론 포인트 확보해 송신 우선. 하지만 이곳은 통신 음영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구조가 진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마을 아래에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속반나와 쯔언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남성들이 삽과 나무판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길 열어놨어요. 헬기가 못 오면 우리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 장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구조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구조대가 되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과 발, 삽과 밧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린체아와 오런을 구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두 사람은 모두 의식을 회복했고
오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날 구해준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돌려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원들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회관 앞에서 열린 작은 식사 자리에서 속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불을 끈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도 꺼졌어요. 이제 이곳 사람들은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졌던 불길은 사라졌고 잿더미로 변한 땅 위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터로 돌아가 불타버린 삶의 자리를 조심스레 되짚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루라는 단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회복이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았습니다. 장비 철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됐고 구조대원들은 여전히 고장난 전선과 잔해 정리에 손을 보탰습니다. 정승재 팀장은 조용히 마을 회관 벽에 남은 구조 상황 지도를 바라보다가 홀로 무릎을 꿇고 작은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등에선 자랑도 피로도 아닌 책임이라는 단어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그저 함께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구조대는 마지막 대피소에서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인우 대원은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줄넘기를 했고 최서진은 소카와 오런을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책은 두고 갈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너희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라고 말했을 때 소카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나도 한국 사람처럼 살 거예요. 그 말은 누구보다 조용히 현장을 지키던 쯔언 할아버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속반나는 그 아이를 안고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철수하던 날 아침 마을 입구엔 전 주민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승재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일은 한국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도대체 왜 한국이 여기까지 와서 이토록 헌신하는 걸까라는 의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국가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불길보다도 더 뜨겁고 물보다도 더 깊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건 그 불길이 사라지고 보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더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이미 제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은 다시 마을 사람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고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였죠.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 숱한 날들을 되짚었습니다. 구조 활동이 끝나고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마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정승재 팀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겁니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 종종 이런 말이 보입니다. 국격이 높아졌다. 세계가 놀라는 K-기술력,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 모든 말들이 이젠 단순한 수치나 기술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조하고 울고 있던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던 장면을 본 이상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내가 태어난 곳으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단지 하나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 일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에 대해 답답하고 부족하고 변화가 느리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누구보다 깊이 사람을 품었으며 누구보다 강하게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상에 치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잊고 계셨다면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한국 구조대원들을 영웅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눈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